상해보험에서 장애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후유장애라는 것은 현대의학상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여 후유증이 고정된 상태, 이렇게 정의되지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면은 상해보험에서는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보험 쪽에서 장애는 장애 분류표가 따로 있어요. 그 장애 분류표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 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결국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현대의학상 더 이상은 치료가 불가능하여 후유증이 고정된 상태라고 정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어쨌든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및 기능 상실의 상태가 영구적인 것을 말하는 정의에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브라이드식 국배법, 자배법, 산재보상법, 그리고 이 개인보험, 우리 제3보험에서의 장애 분류표상의 장애, 거의 대동소이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장애는 영구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상해보험 쪽에서는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 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중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사실상 후유장애가 100%인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치료가 끝난 후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 즉 치료돼가는 과정 중에 있는 문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일시적인 과정에 대한 장애의 개념에서 사망에 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즉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라거나 했을 때 과연 이 식물인간 상태를 영구적인 장애 상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치료 과정 중에서 사망으로 넘어가는 일반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것은 항목을 달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해보험 쪽에서 장애도 마찬가지로 영구적 장애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영구적 장애만을 원칙적으로 하다면은 일시적으로 장애 상태가 존속되는 한시장애의 경우에는 피해자, 피보험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자꾸 분란이 대두되니까 약관을 개정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한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한시장애에 관한 규정이죠. 그래서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난 장애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장애 지급률로 20%를 장애 지급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족관절 같은 경우에 내외과 골절, 양과 골절이죠. 이걸로 인해서 강직장애가 나왔는데 이 대부분 안킬로시스, 강직장애에 관한 부분은 시간의 경과로 해서 회복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걸 영구장애로 볼 것이냐, 그럴 때는 후유장애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는 20%, 즉 장애 지급률이 족관절 운동장애가 4분의 1 정도 고정이 돼 있다. 현재 장애를 판단한 시점에서요. 그랬을 때는 5%의 장애 지급률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5년 이상 후유장애, 한시장애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20%니까 5%의 20%, 즉 1%가 장애보험금으로 보상이 되는 개념,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무에 종사하다 보면 장해진단서라고 발급이 되는 장해진단서가 있고 장애진단서라고 해가지고 발급되는 장애진단서가 있어요. 장해와 장애가 현실적으로 다르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 장애진단을 끊는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 입장에서 그냥 장애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장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의 장애는 불구, 즉 불편한 상태를 장애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장애는 그 장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개념이니까 장애, 뭐 굳이 분류를 한다면 그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만은 장애와 장애의 구분 실익은 없고 실무에서도 이건 자꾸 혼용해서 쓰고 있다. 장애와 장애의 구분은 실익이 없다. 다만 이제 그 복지카드 나오는 동사무소 그 복지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장애로 지칭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제3보험에서의 장애보험금은 장애의 개념입니다. 배상책임보험 쪽에서도 장애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법률적인 용어로는 장애 개념이 더 맞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보험약관은 이 보험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라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그 뒤로 악화된 장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그리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후유장애가 더 악화된 경우에 그 악화된 손해를 기준으로, 악화된 장애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장애지급률은 배상책임 쪽에 있어서의 노동능력 상실률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제가 설명드린 바 있어요. 장애지급률은 후유장애 기준 보장 금액 곱하기 장애지급률 해가지고 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정해놓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노동능력 상실률은 향후에 이 사람이 정년까지 가동할 수 있는 소득에서 그만큼의 노동 능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걸 배상해 달라는 개념이니까 장애율, 노동 능력 상실률에 있어서의 장애율은 소득과 그 사람의 나이, 기타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금액이 많은 금액이 달라지지만 이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장애지급률은 정해진 금액에다가 장애지급률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장애지급률에 따라서만 달라질 뿐이지 각각의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또는 그 손해사정사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두 개의 개념이 마구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개념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가끔 의뢰인 입장에서, 피보험자 입장에서 아니 저의 이러이러한 상태는 이런 상태보다 훨씬 심한데 왜 상해보험에서 지급하는 장애보험금이 해당이 안 됩니까? 이렇게 항의성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해보험에서의 장애지급률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일종의 보험회사와 그 피보험자와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에서 정한 거, 계약인 셈입니다. 계약에서 정한 그 영역 안에 들어가야,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야 이게 지급이 되는 것이지, 그 장애 상태가 심하냐 적냐, 이거는 배상 책임 쪽에 있어서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해당하는 문제고, 이 장애보험 쪽의 장애 지급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즉 장애 지급률과 노동능력 상실률의 구분은